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샤이걸 다용도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옥스포드 원단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지퍼나 끈으로 조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휴대용 생리대 주머니나 작은 소품을 넣을 수 있는 다용도 주머니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원단이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죠. 이 두 원단 중에서 어떤 걸 겉감으로 하실지 먼저 정하셔야 돼요. 더 마음에 드는 원단을 겉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네이비 계열 원단을 겉감으로 써서 만들어 줄 거예요. 상품 안에 고무줄이 들어있어요. 이 고무줄을 7cm 정도로 잘라 주세요. 자, 이게 겉감이죠. 겉감의 짧은 부분을 접어서 여기를 꾹 눌러 주시면 표시가 나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고무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표시한 부분에 고무줄 끝을 맞춰서 놓고요. 이걸 그대로 잡고 방향을 잘 보세요. 원단의 겉면 위에 고무줄을 놓는 거고요. 고무줄 끝부분과 원단 끝부분을 같이 만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원단 끝에서 0.5cm 안쪽에서 고무줄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바늘이 고무줄을 꼭 통과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뺐고요. 이번에 앞에서 뒤로 넣을 때는 고무줄의 바늘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고무줄도 바늘을 통과시켜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고무줄에 바늘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고무줄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고무줄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꼭 고무줄에 바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고무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 두세 번 바느질을 해주세요. 겉감에 겉이 보이도록 놓으시고요.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놓아주세요. 자, 이제 원단의 짧은 면 두 면부터 바느질을 할 거예요. 위치를 잘 맞추어서 스친핀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하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줄 건데, 원단 끝에서 7mm 정도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안내선 없이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바느질 하기가 힘드시면 안내선을 그려주셔도 되는데, 원단 끝에서 7mm 간격을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공예용 펜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공예용 펜이 없으시면 내가 바느질 할 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연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표시한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촘촘하게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원단을 바느질 하실 때는 살짝살짝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더 튼튼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무줄이 들어간 부분을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고무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이때도 가능하면 고무줄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양쪽 바느질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바느질한 부분에 시접을 가름돌로 원단을 벌려서 꼭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바느질한 부분 바느질선을 가운데로 모아서 양쪽 두 개의 바느질선이 딱 맞춰지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느질선을 맞춰주신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원단 끝에서 0.7에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옆부분을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시면 더 바느질하기가 쉽겠죠. 자, 제가 지금 안내선을 그려줬는데요.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안감 쪽에 창구멍을 남겨주셔야 돼요. 남색 원단을 겉감 원단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아이보리색 원단이 안감이 되게 됐고요. 안감 원단에 창구멍을 남겨주고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 안감 이 양쪽 중에서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한 부분만 정해서 창구멍을 5에서 7cm 정도 표시를 하시고 여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표시된 안내선을 따라서 쭉 바느질해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요만큼 창구멍은 바느질하지 않는 거고 마지막 부분을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실 때는 실을 당겨서 촘촘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자, 여기 창구멍 표시한 부분까지 왔죠? 매듭을 지으시고요. 실을 잘라 주신 다음에 다시 실을 연결을 해서 끝까지 다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창구멍이 있는 한쪽 옆선을 바느질을 다 했어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 옆선은 전체를 다 바느질 해주세요. 자, 양쪽 옆선 바느질이 다 되었어요. 원단을 뒤집어 주기 전에 바느질 하면서 풀려져 있던 실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옆선 바느질한 시접을 가름솔로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최대한 빼주시면 되고요. 혹시 잘 안 되시면 바늘 같은 걸로 끝부분을 살짝 당겨 주셔도 돼요. 자, 이제 창구멍을 바느질을 해볼까요?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원단이 접혀 있는 상태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끝부분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원단 두 개가 있으면 실이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 실과 직선으로 만나는 위쪽 원단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떠주세요. 윗부분 원단으로만 바늘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실이 위쪽 원단에 있죠. 이렇게 당겼을 때 바로 만나는 아래쪽 원단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다시 위의 원단, 아래 실 위치와 직선으로 만나는 위의 원단으로 한 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딱 맞물리면서 원단이 딱 붙게 돼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됐어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매듭은 두 원단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죠. 창구멍까지 바느질을 다 해줬고요. 이제 원단을 펴서 겉감 쪽으로 안감을 밀어 넣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단추만 달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윗부분 둘레를 상침을 해주셔도 좋아요. 상침을 하실 때는 윗둘레를 바느질 해줄 거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꾹 둘레를 눌러 주시고요. 원단 끝에서 2mm 정도 아래쪽에서 홈질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상침 바느질은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바느질을 조금 더 하셔도 괜찮겠다 싶으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상침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침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단추를 달아 볼 건데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단추를 달아서 고무줄로 여밈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 접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넓게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잡으실 수도 있겠죠. 원하는 만큼 위치를 잡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단추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단추를 손으로 꼭 잡아 주시고요. 바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시고 반대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서너 번 해서 단단하게 단추를 달아 주세요. 매듭은 안쪽에서 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완성이 되었어요. 사용을 하실 때는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벨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